자, 집합.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걸 정의 내릴 수가 있는, 딱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가 있는 친구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키 큰 사람의 모임이라고 하면 키가 어디서부터 큰지 좀 명확하게 정의 내려지지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딱 정의 내려져 있으면 그게 집합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 뭐 키가 160 이상의 모임, 그럼 딱 정의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친구들이 일단 집합이 될 수 있다. 명확해야지 된다. 그러면 그 집합을 이루는 친구들을 우리는 원수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각각의 집합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약간 그런 거랑 그런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점수를 나열했더니 집합이라고 하는 친구, 이게 통계랑 조금 달라요. 통계랑 달라요. 통계는 160이라고 하는 친구가 두 개 있으면 160이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집합에서는 160이 두 개일 수는 없고 160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친구를 하나밖에 못 쓴다. 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통계에서의 그 각각의 친구들을 우리는 변수라고 부르죠. 변수, 변량. 그죠? 그 변량과 이 원소량은 다른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의 그 대상값을 우리는 원수라고 얘기한다. 원소가 겹쳐지면 그 하나를 쓰는 거다. 그래서 집합과 원소 관계에서는 우리 포함 관계를 쓸 때 A는 A에 포함한다. 이 스몰 a가 라지 A의 원소다라는 기호를 이렇게 쓰고, 원소가 아니다의 기호는 이거 슬러시를 써주면 A는 A 원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집합 대 원소의 포함 관계를 쓸 때는 이렇게 짝대기를 그려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다. 이거 그냥 기호예요, 기호.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을 여기 뭐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을 여기다 밑에다 써놨을 거예요, 그죠? 벤 다이어그램도 밑에 있죠, 그죠? 맞아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원소나열법은 말 그대로 원소를 나열하는 건데 우리 집합 기호는 항상 라지, 즉 대문자로 써줘요. 집합 A라고 하는 친구는 보통 원소 기호 쓸 때는 스몰 a라고 쓰지만 이 집합 안에 집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집합 안에 집합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 약간 쌤이 그래서 지난번에 맨 처음에 설명했을 때 봉다리라고 생각했죠, 그죠? 이 집합이라는 봉다리 안에 봉다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찢어질까봐 봉다리 하나 더 싼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봉다리 안에 들어있는 약간 선물 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선물 포장 안에 요 안에 있는 친구를 예를 들면 뭐 1, 2, 3, 4라고 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원소를 다 쓴 거기 때문에 원소를 나열해서 원소 나열법이 되는 거고요. 조건제시법은 A라고 하는 친구를 이렇게 해서 작성할 수 있지만 A는 X야. 근데 그때의 X는 4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야.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거를 조건제시법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의 원소는 누구예요? X가 원소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B라고 하는 친구를 2, 4, 6, 8이라고도 쓸 수 있는데 이 친구를 B라고 하는 친구를 2X를 원수로 갔는데 X는 4보다 작거나 같은 또 자연수야. 이것도 같은 표현이에요. 그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2X라고 하는 친구를 원수로 갖는 거예요. 2X를 원수로 가져. 이거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돼요. B는 집합을 갖는데 집합 B는 EX를 원수로 갖고 그때의 X는 누구야?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돼요? EX 바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집합기호에서.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다. 이게 조건제시법이다. 근데 이 친구를 어떻게 더 묶을 수 있다? 이렇게 띠를 그려서 1, 2, 3, 4 이렇게 작성해도 이 집합기호에 이 봉다리 안에 1, 2, 3, 4가 들어가 있는 모양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이해됐나요? 어렵지 않죠? 이거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벤이 뭐예요? 띠죠, 띠. 그죠? 이름이에요, 이름. 이게 그림이에요, 그림. 벤 다이어그램. 그죠?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넘어가 될까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넘버에 n자 따가지고 n 괄호 a라고 써요. 이렇게 n 괄호 a라고 쓰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n 괄호 a라고 쓰면 a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죠. a 원소의 개수는 4개가 된다. 됐습니까? 원소의 개수가 아예 없는 친구가 있어요. 아예 없는 친구를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부르죠. 공집합은 우리가 비어있는 친구, 아예
어떤 봉다리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원소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친구를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표현하고요. 우리가 B를 공집합이라고 표현하고 공집합은 0이라고 안 써요. 공집합은 이렇게 짝대기를 그려서 공집합 표시를 이게 공집합 표시다. 됐습니까? 공집합이라고 되어 있으면 원소의 개수가 아무것도 없는 빈 봉다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렇게 해서 봉다리의 기호를 우리는 공집합 기호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된다.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어떤 부분, 얘 그냥 말 그대로 부분인 거예요. 어떤 집합이라고 하는 친구가 여기 1, 2, 3, 4가 있는데 이들의 일부분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은 다 부분집합이죠. 그죠?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봉다리 안에 넣을 거예요. 어떤 봉다리 안에 얘가 부분집합이래요. 얘 부분집합. 그걸 이제 집합 기호로 X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짝대기가 없는 친구를 집합 대 집합의 부분집합 기호에 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 짝대기가 있을 때는 원소 대 집합이었어요. 원소가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건 집합이 집합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집합이 집합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봉다리 안에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안에 꺼내서. 그죠? 즉 이 안에서 일부분으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은 과연 몇 개가 있을지 고민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빈 봉다리도 이 친구 그냥 다 끄집어내면 나머지가 빈 봉다리잖아요. 그죠? 그 빈 봉다리도 얘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인정해요? 그럼 빈 봉다리부터 1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2를 하나 집어넣을 수도 있고 3을 하나 집어넣을 수도 있고 4를 하나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인정합니까? 그래서 얘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거나 없거나 얘도 여기 들어갈 수 있거나 없거나 얘도 여기 들어갈 수 있거나 없거나 얘도 여기 들어갈 수 있거나 없거나 경우의 수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죠. 따라서 이 집합 X가 될 수 있는 친구 그죠? 이 X가 될 수 있는 친구의 경우의 수가 총 8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집합 X가 될 수 있는 친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2가 있을 수도 있고요. 3이 있을 수도 있고요. 4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 2가 있을 수도 있고요. 1, 3이 있을 수도 있고요. 1, 4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 3이 있을 수도 있고요. 2, 4가 있을 수도 있고 3, 4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쫙 써보면 그게 총 몇가 된다?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여서 총 6가지, 16가지가 된다. 2의 4승이어서 16가지가 된다. 이해됐나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어떤 또 용어가 어떤 게 있냐면 진부분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진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진짜 레알로다가 부분집합. 약간 이런 뜻이에요. 나 자신은 빼라 이거예요. 나는 그냥 전체잖아요. 그죠? 나는 전체이기 때문에 나를 뺀 나머지가 진부분집합이 돼요. 여기선 그래서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16-1이 돼서 총 15개가 되는 거겠죠. 나 자신을 뺀 부분집합이 진부분집합입니다. 그 용어예요, 용어. 아시겠죠? 그걸 뜻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집합은 어떤 집합에 항상 부분집합이고 나 자신도 나의 부분집합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친구 내가 A가 B 안에 속해 있고 B가 C 안에 속해 있으면 당연히 A는 C 안에 속해 있겠죠?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집합의 상등인데 집합은 서로 같은 조건이려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AND 기호예요.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면 두 집합은 서로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다. A도 B 안에 있고 B도 A 안에 있어요. 그럼 둘이 당연히 같은 집합이겠죠. 그런 식으로 집합의 상등 조건은 이렇다. 집합이 같을 조건을 쓰라고 하면 이 조건을 쓰면 돼요, 친구들. 나중에 쓸 때. 진부분집합은 방금 얘기했듯이 나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우리가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한다. 됐나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용어 설명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크게 막 복잡하거나 막 이게 엄청 어려운 건 없어요. 지금 내가 이제 집합기호에서 조금 어려운 거는 집합의 연산이거든요. 뒤에는. 그건 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것도 기억나요? 차규요? 차규요 기억나요? 차규요? 갑자기 기억났죠? 근데 뭐지 했다가 갑자기 기억난 것 같은데 지금 막 그죠? 말만 기억나요? 그거 좀 할 거예요. 이따가 그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 부분만 기억을 잘하면 드무르간이랑 차규를만 썼었잖아요. 그죠? 그 친구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부분집합의 개수 방금 얘기했듯이 어떤 봉다리 안에 들어가도 되고 안 되고 그 2 곱하기 2 곱하기 2 막 그런 식으로 2의 거듭제곱으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다. 근데 무조건 2가 됐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집합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이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만약에
이 X라고 하는 친구가 A는 품고 있는데 또 B 안에 있대요. 만약 B가 또 이 안에 있어요. 만약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 그래서 막 A, B 순서상을 찾으려는 문제 막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식으로 너네들이 접근을 했으면 좋겠냐면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거 하는 거는 애초에 A라고 하는 집합의 안에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S를 찾는 거죠. 그죠? 근데 A라고 하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스몰 A, B, C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A, B, C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A랑 B랑 C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여기 또는 여기 있어요. A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 쓸 수 있거나 여기다 쓸 수 있죠. 그래서 개수가 두 가지인 거예요. 경우의 수가. 이해돼요?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여서 8가지인 거예요. 5번째 개수가. 인정해요? 그럼 이런 문제들도 나왔을 때 이 X라고 하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게 A, B, C라면 그 A, B, C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만약에 A랑 B랑 이렇게 없대요. 같은 게 없대요. 그죠? 같지 않대요. 물론 같지 않다고 돼 있으면 겹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교집합이 없대요. 겹치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 A, B, C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죠. 인정해요? 인정했어요? 그런 식으로 공간 자체도 경우의 수를 따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라. 그래야지 집합이 쉽다. 됐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너무 오피셜하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왁 외우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되는지를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집합의 연산 같은 거는 집합의 연산 우리가 배우는 게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일단은 교집합 기호랑 합집합 기호를 두 가지를 배우겠죠. 교집합 기호라는 건 뭐냐면 겹쳐지는 친구. 합집합 기호는 같이 있는 친구. 함께 담으면. 그래서 보통 컵 이런 거 교집합 기호랑 합집합 기호를 컵 뒤집고 세워놓으라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 선생님이 컵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죠? 세워놓으면 뭐 누구를 다 담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할 수 있는 거고. 교집합 기호는 컵이 뒤집어져 있죠. 그죠? 그러면 최대한 겹쳐지는 친구만 담는다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컵이 세워져 있어야지 다 담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합집합이고. 교집합은 겹쳐져 있는 친구만 최대한 담아보는 친구. 그렇게 해서 교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안 까먹어요. 교집합 기호. 알겠죠? 그래서 합집합 기호랑 교집합 기호는, 얘는 합집합 기호는 이게 몽땅 다 더한 친구. 싹 다 있는 친구. 물론 이 원소들을 더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합이라고 하는 게 그 원수를 더하는 게 아니고 걔네들을 같이 묶어놓은 친구. 즉 한 봉다리에 다 때려 담는 거죠. 그죠? 한 봉다리에 다 때려 담는 게 합집합 기호고요. 교집합 기호는 이렇게 같이 겹쳐져 있는 친구만 담는 친구를 교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교집합 같은 경우가 교집합이 없을 때는 얘네들이 동떨어져 있는 친구겠죠. 그죠? 이 친구는 겹치는 게 없어서 우리는 서로수라고 불러요. 자, 집합에서의 서로수와 숫자에서의 서로수가 달라요. 숫자에서의 서로수가 뭐죠? 공약수가 1 빼고 없을 때. 그렇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 그죠? 분수로 썼을 때 기하분수가 된다는 거. 그 친구가 서로수였어요. 1밖에 없는 거. 그 친구가 숫자에서의 서로수고 이 집합에서의 서로수는 교집합이 없는 친구. 교집합이 동떨어져 있는 친구를 서로수라고 얘기한다. 따로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저거는. 합집합은 말 그대로 같이 때려 박는 걸 우리 합집합 기호라고 얘기하고, 전체집합은 우리 이거 U라고 유니버셜 그 U자예요. 그 전체. 그죠? 그 U자가 뜻해요. 그래서 이 전체 U라고 하는 집합은 전체집합 U로 나타낸다. 그래서 A집합이랑 우리 차집합도 이 C라고 하는 친구가 A의 C승, 저 C승이라는 거 하는 저 친구가 여집합을 뜻하는 거고요. 됐습니까? 저 친구 기호도 사실 뭐 여집합을 영어로 얘기한 친구의 앞글자 따가서 그냥 C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차집합은 그냥 둘이 빼는 거죠. A에서 B를 뺐기 때문에 A에서 가지고 있는 친구를 빼는 거잖아요. 그죠? A에서 가지고 있는 친구가 이 부분이 빼지는 거기 때문에 A-B는 같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에서 누굴 빼는 거다? 누구를 빼는 거예요? A 교집합 B를 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또는 얘를 이제 어떻게 빼는 거다? 얘랑 합쳐지는 거 누구라? B의 여집합이야. 됐습니까? B가 아닌 부분 전체가 이렇게 있으면 B가 아닌 부분이 이만큼이겠죠. 그죠? B가 아닌 부분이랑 A랑 겹치는 부분은 A 차집합 B겠죠? 그죠?
인정합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거 외우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차교여. 차교여 외우라고 했어요. 차교여. 그죠? 차집합은 교여로 바뀐다. 교여. 차교여 외우셔야 돼요. 차교여.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에 대한 성질이 몇 가지 있는데 이거 당연한 건데 잘 생각하면 크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당연히 A랑 A랑 합치면 당연히 A겠죠. 그죠? 겹치는 게 그냥 A 그대로인 거니까. 그죠? 근데 다 반대로 이제 A랑 A랑 겹치는 것도 A겠죠. 그죠? 그죠? 다 겹치니까. 그래서 A랑 지금 공집합이랑 합친대요. A랑 아무것도 없는 거랑 합쳐봤자 A겠죠. 그죠? A랑 아무것도 없는 거랑 겹치는 건 없잖아요. 그럼 교집합이 없으니까 공집합이 되겠죠. 그죠? 당연한 거죠. 그죠? 전체랑 A랑 합치면 당연히 전체죠. 그죠? 이게 얘 말 그대로 전체니까 전체에다 A랑 합쳐도 그냥 전체잖아요.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A랑 전체랑 겹쳐진 건 A가 되겠고요. 전체가 아닌 건 공집합이고 공집합이 아닌 건 전체겠죠. 당연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A랑 A가 아닌 거랑 합치면 전체가 되겠죠? A랑 A가 아닌 거랑 합치면 당연히 전체가 되는 거죠. 그죠? A랑 A가 아닌 거랑 겹쳐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집합이 되는 거고요. A가 아닌 거에 아닌 거는 A겠죠. 그죠? 반대에 반대인 거니까 당연히 A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방금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던 차교여에 해당한다. 이거 꼭 아셔야 된다. 아시겠죠?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이 꼭 부탁이니까 꼭 외우시라.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 A에서 교집합을 빼나 합집합에서 B를 빼나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되시겠나요? A에서 B를 합집합한 거는 이렇게 칠해질 건데 거기서 B를 빼면은 요 부분만 남겠죠. 그죠? 그죠? 그래도 우리가 차집합에 대한 성질을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런 식으로 우리 집합의 연산기호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친구들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친구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어요? 차집합 중에? 대칭 차집합 기억나요? 대칭 차집합? A랑 B랑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랑 색칠이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를 우리는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A에서 B를 뺀 거 차집합, B에서 A를 뺀 거 이런 걸 이제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거를 A에서 B에서 A랑 B를 합친 거에서 A랑 B를 겹친 거를 빼도 대칭 차집합이 완성된다. 이 친구랑 같은 뜻이 된다는 거 증명까지 지난번에 해줬거든요. 설명할 때. 기억은 안 나겠지만 한번 가볍게 해볼까요? 차교여만 기억하면 돼요. 차교여. 차교여랑 드물어간 뒤에 가면 드물어간 나오나요 바로? 연산기 나오네요. 드물어간까지 하고 나서 설명을 한번 다시 해줄게요. 뒤에 가면 한 장 뒤로 가면 드물어간 나오죠, 그죠? 요까지 하고 이거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 집합에 대한 연산 법칙이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똑같아요. 여기 네 가지겠죠. 드물어간까지 합치면.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뭐 드물어간 법칙 이게 다 성립하는 건데 교환 법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바꾸는 거잖아요. 바꾸는 거 그죠? 합집합 기호랑 교집합 기호가 있을 때 A 합 B나 B 합 A나 똑같다는 뜻이에요. 교집합도 마찬가지고요. 저게 이제 교환 법칙인 거고 결합 법칙은 같은 부호끼리 있을 때 여기 더하는 거랑 여기 더하는 거랑 그게 같다는 뜻이에요. A 합 B를 먼저 하고 C를 합치나 B 합 C를 먼저 하고 A를 합치나 이거 똑같다는 뜻이죠. 이해돼요? 뭘 먼저 합치나 똑같다는 뜻이죠. 그죠? 그럼 얘도 뭘 먼저 겹치나 똑같다는 뜻이죠. 겹치는 거. 저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같은 연산기호가 있을 때는 결합법칙, 다른 연산기호가 있을 때는 분배법칙, 다른 연산기호가 있을 때는 분배법칙, 같은 연산기호가 있을 때는 결합법칙.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다른 연산기호가 있을 때는 분배법칙이 무슨 말이냐면 A 교 B가 이렇게 분배되는 거예요. 이렇게. A 교 C가 이렇게 분배되는 거예요. 그들을 합친 거예요. 약간 인수분해한 것 같죠? 모양 자체가.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석해도 돼요. 인수분해한 모양 같지 않아요? 그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 이 친구를 갖다가 이렇게 분배하면 너가 되겠죠. 걔를 교집합한 거랑 똑같다. 거꾸로 이 친구가 이렇게 겹치는 게 있다면 얘를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드물어간 법칙은 뭐냐면
합친 거의 컨버세이션은 이거 이거 여집합은 이거 합친 거의 여집합은 얘가 분배되는 느낌으로 가져가는데 컵도 뒤집어진다. A의 여사건이 A의 반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A 합 B의 여사건은 여집합은 A도 뒤집고 B도 뒤집고 컵도 뒤집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뒤집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드물어 간 법칙이에요. 이해됐나요? 굉장히 단순해요. 생각해보면 이 친구 합집합이 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거의 반대는 이 부분이죠. 반대는 너죠. 근데 그 반대는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얘는 누가 A가 아닌 거랑 B가 아닌 거. A가 아닌 거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죠? B가 아닌 거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걔랑 겹친 거랑 똑같지 않아요? 얘랑? 인정해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 식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 드모로간 법칙이랑 저 연산기호 법칙을 알아야지 이 친구가 증명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너네가 사실 집에서 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대칭차 집합 한번 연산기호 한번 너네가 해봐도 집합 연산 크게 어렵게 생각 안 할 거거든요. 자, 봐봐요. 너네가 한번 해봐요. 이거 뭐로 바꾼다고요? A 교 B 여 합 B 교 A 여죠. 인정합니까? 근데 여기 똑같은 게 있어요? 없죠? 없죠. 그다음 연산기호 어때요? 다르죠? 얘랑 연산기호 다르죠? 그럼 얘를 분배하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분배 법칙. 인정합니까? 그럼 뭐가 돼요? A, 교, B, 여에다가 합 누구? B. 이해돼요?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분배한 거예요, 처음. 그럼 다시 A, 교, B, 여에다가 합 누구예요? A 여죠. 지금 뭐 하는지 알아요? 가운데 누구 있어야 돼요? 교 있어야죠. 뭐 하는지 모르네요. 뭔지 아세요? 네? 분배 법칙 한 거예요, 그냥. 아니, 이거 합집합, 이 합집합까지 이게 분배한 거예요. 그럼 가운데 이 교집합 있어야죠. 뭐 하는지 모르겠죠? 자, 그럼 얘 보고 달라요, 같아요? 다르니까 또 분배 법칙 하면 되죠. 말해봐요. A 합 B 교 B 여 합 B 인정합니까? 그거의 교 맞아요? 여기는요? A 합 A 여 그 교 B 여 합 A 여죠. 인정합니까? 잘 따라와야 돼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B가 아닌 거랑 B랑 합치면 전체. 전체랑 어떤 거랑 겹친 거는 그냥 어떤 거죠. 전체랑 어떤 거랑 겹친 거는 어떤 거죠. 이해돼요? 그럼 얘가 A 합 B만 남아요. 얘는요? 얘가 뭐예요? 얘가 뭐예요? 얘가 전체죠. 얘도 마찬가지 얘만 남겠죠. 얘가 뭐예요? 자리 바꾸면 A 여 합 B 여죠. 근데 이건 드물어간을 묶으면 뭐예요? A 교 B의 컨버세이션이죠. 근데 그거 교로 묶어 있는 거죠. 교 A 교 B 여죠. 근데 교 여 대신에 누구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차로 바꿀 수 있죠. 이해돼요? 됐어요? 이게 이 집합의 연산기호 자체만 조금 헷갈리거든요. 이거 배우면. 근데 사실 그냥 분배 법칙이랑 결합 법칙이랑 드모로간 그것만 이용한 거거든요. 이거를 너네가 집에 가서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야. 이 집합 연산기호 중에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이 대칭차 집합이. 이해돼요?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 8번.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n 괄호. 그죠? n 괄호. 그럼 봐봐. 그 n 괄호 했을 때 우리 유한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바뀌냐면, 자, 이걸 내가 뭐 하면서 더하라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요? 체크하면서 더하라고 했어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예를 들면 봐봐요. A랑 B랑 C랑 전체 U예요. 내가 지금 이 합집합을 구하고 싶어요. 됐나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는 거죠. 우리 그러면 한 번씩만 체크해야 되는데 그래서 겹친 걸 빼요. A 교 B도 한 번 빼고 그죠? A 교 B도 한 번 떼고 A 교 B는 이게 두 개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A 교 C도 빼고 이 C도 빼요. 이렇게. 그죠? 그럼 하나 더. B 교 C도 빼요. 그럼 B 교 C도 빼면 이것도 빼지죠. 그러면 공간이 다 체크 하나씩만 남죠. 근데 누구는 없어요. 가운데 거는 체크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A교, B교, C를 하나 더 해야지 합집합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너 공식이 엄청 길죠. 아, 근데 너 공식으로 생각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체크하면서 더 하시라고요. 이게 훨씬 간단한 원리를 알아야 돼요. 공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그럼 공식을 못 외워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합집합은 우리가 따로 더한 다음에 겹치는 거 한번 빼는 거죠. 왜 그래요? 똑같아요. 두 개 겹치는 것도 A랑 B면 A 더하기 B. 그러면 가운데 게 몇 번 더해줬어요. 그래서 하나 빼는 거죠. 이유가 간단하죠. 그죠? 왜 그러는지. 그죠? 체크하면서 더하면 돼요. 간단하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훨씬 간단하다. 그래서 서로 소일 때는 우리가 교집합이 0이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더하는 게 정답이 될 수가 있겠다. 교집합이 없으니까. 인정하시죠? 그 내용이에요. 이거 빼는 것도 마찬가지. 빼는 것도 그런 식으로 빼주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내용 알겠죠? 우리 전체 집합에서 그 친구를 빼야지 그 친구가 아닌 거의 개수를 알 수 있겠죠? 이거 당연한 거죠, 그죠? 딱 여기까지가 일단 이론이거든요. 내용 자체는 여기가 다예요. 그래서 이 집합기호는 나는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저거 연산 법칙 저게 좀 제일 어렵거든요. 나머지는 진짜 농담이 아니고 벤 다이그램 그리면 90% 이상 풀려요. 90% 이상 풀려요. 벤 다이그램은 다 하다못해 얘도 벤 다이그램을 풀 수 있어요. 이 문제도 90% 이상 다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다 풀어 오실 수 있어요. 이번 문제는 솔직히 말하잖아요. 고난도 문제도 너네들 다 맞힐 수 있어요. 조금만 고민을 조금만 해보세요. 알겠죠?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문제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한번. 유형 문제는 어차피 쉬울 거니까 금방 한번 봅시다. 자, 잘 생각해봐요. 이것도 뭐 크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두 집합이 있는데 요 C라고 하는 집합을 새로 정의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A, B라고 하는 원소를 갖는데요. 근데 그때 A는 A의 원소고 B는 B의 원소래요.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합의 연산기호, 이게 기호로. 이게 지금 원소 대 집합 포함 관계에 있는, 그죠? A라고 하는 친구가 B의 원소라고 하는 기호잖아요. 그죠? 인정해요? B라고 하는 친구가 B의 원소라고 하는 기호잖아요. 기호 자체가. 그럼 굉장히 단순해져요. 둘이 곱한 게 C의 원소래요. 아싸. C 쓰는 거예요. 얘네 둘이 더하면 2, 곱하면 2, 곱하면 4, 곱하면 4 있네 이미. 그럼 안 쓰고 곱하면 8. 이게 끝인 거예요. 답이에요. 겹치는 건 한 번만 쓴다라는 개념이랑 이 연산기호가 뭔지, 이 기호가 뭔지만 알면 다 쓸 수 있는 거죠. 이해됐죠? 이거 다 더하면 정답이 14가 되겠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 뭘 구하는 건지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거라서 사실 뭐 대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유형 2번도 마찬가지. 유형 2번도 이 친구 알아야죠. 양의 약수. 얘는 절대값 x가 4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그랬을 때 개수를 더해달래요. 장난치나. 이 개수 몇 개요? 딱 9개죠. 그죠? 마이너스인 부분 4개, 플러스인 부분 4개, 0 1개. 얘는요?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5죠?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 3 곱하기 2 하는 거니까 총 6개 있죠. 약수의 개수 구하는 줄 알죠? 그죠?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더하기 1 더하기 1 해가지고 곱하면 약수의 개수니까 그래서 6개. 9개랑 6개랑 더하면 정답이 15가 되겠죠.
만약에 조금 어려우려면 교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또는 합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게 문제가 나왔겠죠. 겹치는 게 있잖아요. 2 겹치고 4도 겹치죠? 1도 겹칠 거예요. 그죠? 근데 걔네들 한번 빼줘야겠죠. 겹치니까. 인정합니까? 오케이. 그런 식으로 어렵게 나올 수가 있겠다. 근데 뭐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기본적인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보면 어떤 거냐면 일단 이 친구 지금 A가 B의 부분집합임을 뜻하는 기호잖아요. 그죠? A가 B의 부분집합을 성립할 때 상수 A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럼 A가 B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4가 여기 있나요? 없죠. 그럼 얘가 4거나 또는 얘가 4면 되죠. 두 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인정해요? 인정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명확하게 없으니까 이 A가 얘랑 같을 수도 있어요. 인정해요? 얘가 4고 얘가 A일 수도 있어요. 그 관계가 좀 많다 이거예요. 여러 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일단 이거 먼저 찾아보자 이거야. 얘가 4일 때는 그럼 A가 2잖아요. A가 2가 됐으면 여기가 2고 얘가 1, 4가 됐고 여기가 2를 집어넣으면 얘가 몇이에요? 2를 집어넣으면 4에다 6인 거니까 더하면 10이죠. 1, 4, 10인데 2, 4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안에 있는 친구가 다 있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탈락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찾아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인정합니까? 그럼 얘가 4가 아니었어. 오케이. 요 2a가 4는 아니었어. 그럼 얘가 4인 경우는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a 마이너스 4는 0인 거니까 이수분해 해주면 4, 1 마이너스는 1에다가 따라서 a는 1 또는 마이너스 4란 말이에요. 그럼 A가 1이면 오 1 있네. A가 1이면 여기가 2고 4고 1, 2, 4, 1, 4 돼요? 안 돼요? 되죠? 되는 거예요. A가 1인 거예요. 애초에 A가 그럼 마이너스 4였으면요. 여기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8이죠. 그죠? 그럼 얘가 4가 되지만 마이너스 4는 여기 없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는 친구를 찾아주라 이거예요. 똑같은 친구 있냐 없냐. 그죠? 이건 쉽죠. 그죠? 간단했죠. 넘어갑니다. 4번. 자,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부분집합 중에서 두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봐봐요. A라고 하는 집합 안에 부분집합을 쓸 건데 이 부분집합 X를 쓸 건데 이 부분집합 X라고 하는 친구가 1이랑 2를 포함하지 않는데요. 그럼 1이랑 2는 이 밖에 있는 거예요. 인정해요?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안에? 3, 4, 5가 안에 들어갈 수 있죠. 3, 4, 5를 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찾으라는 뜻이에요.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2 곱하기 2 곱하기 2여서 정답이 8개인 거예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야 돼요. 왜 그런지. 공식으로 외우지 말고요. 2에 5-2승 이렇게 외우지 말고요. 그죠? 왜 빼는지 아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5번. 집합의 연산. 자, 이 연산 한번 해봅시다. 이거 뭐라고요? 차교요 아니에요? 차교요? 교요. 그러니까 차집합 거라고 하는 거죠. 차집합. 그럼 A에서 B에 겹친 거 다 빼란 소리예요. 짝수 중에서 6의 약수만 빼라 이거죠. 6의 약수 1, 2, 3, 6 아니에요? 짝수 두 개 다 없어지면 누구 남아요? 4, 8, 10 이게 3개 남죠. 인정해요? 그거 더하면 답이죠. 답이 22. 그러니까 어떤 걸 요구하는지 문제 자체에서 잘 이해를 하시고 그럼 연산기호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더 편한 건지 그래서 얘는 지금 B가 아닌 거를 실제로 구한 다음에 겹치는 걸 구하는 게 빠른 건지 아니면 A 차집합 B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건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고요. 풀이 과정은 다르지만 답은 똑같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민을 어떻게 하실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됐어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B의 여집합을 구한 다음에 겹치는 걸 찾는 거랑 A에서 B를 빼는 거랑 그치? 과정은 다르잖아요. 그죠?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어떤 게 여러분이 편할지를 잘 고민을 해보시라고. 이해됐어요? 여기서는 직접 구했죠? 차집합으로. 근데 이 여집합으로. 그죠? 근데 이 차집합이 훨씬 쉽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씩 다르다고요. 풀이 방법이.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집합 X를 구하는 건데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거. 자, 이런 친구 봐봐요. A라고 하는 집합이랑 B라고 하는 집합 지켜보면은 2랑 3만 겹치죠. 그걸 일단 관찰을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근데 A랑 겹치는 X가 일단 3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죠? 3은 하나 겹친대요. 3만 겹치는 거예요. 그럼 1, 2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합집합하면 B예요. 그러면 X라고 하는 친구는 B 안에 있는 거거든요. B 안에 X가 여기 있는 건데 인정해요? 그러면 A라고 하는 친구도 그려보면 여기가 지금 1인 거고 여기가 2, 3이잖아요. 인정해요? 근데 X랑 겹치는 게 3밖에 없대요. 그럼 3을 무조건 갖고 있는 거죠. 2는 가지면 안 되죠. 1도 가지면 안 되는 거고. 여기가 X인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냐예요. 싸움이. 이해돼요? 그럼 나머지 누구예요? 이 친구죠. 이 친구. 4, 5, 6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고르라는 거죠. 4, 5, 6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안 돼.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돼요. 여기 또는 여기밖에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2의 4승이 답인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명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를. 끝났어요. 또 있어요? 네. 오늘 맞네. 아, 연산법칙 안 했구나. 자, 이것도 이 안에 있는 친구를 좀 정리한 다음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차교여 보여요? A에서 뺄 거예요. A랑 B랑 겹치는 거를. 그죠? A랑 B 겹치는 걸 뺐더니 3이래요. 3만 하나 딱 나왔대요. A랑 B랑 뺀 거를. 그죠? 그 다음 이 친구는요. A 합 B의 여집합이죠. 아니 교의 B. 그죠? 얘가 지금 1, 3, 5, 7인 거죠. 전체 집합 U가 나와 있으니까 A 교 B는 그럼 결국에 누가 되는 거예요? 얘는 1, 2, 3, 4, 5, 7에서 너 빼면 되는 거니까 2, 4, 6, 8이게 8은 없네요. 이게 3개죠. 그죠? A에서 너를 뺀 거예요. 그랬더니 3만 딱 남았어요. A에서 얘를 뺐더니 3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A는 누구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일단? 잘 봐요. A에서 얘를 2, 4, 6을 뺐더니 3이 있는 거죠. 그럼 얘가 A인 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돼요? A에서 얘를 뺀 거예요. 교집합을. 얘를 뺐더니 3을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3 하나 딸랑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A를 구하래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A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럼 여기다가 3만 더해주면 되는 거죠. 답이 15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알겠어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구해야 돼? 마찬가지로 이 친구를 그냥 직접 다이렉트로 구해도 돼요. 얘를. 이게 지금 A의 교집합에 지금 A 교 B의 여집합을 이걸 진짜 그대로 해도 되거든요. 왜냐면 이 친구가 그냥 너니까. 인정해요? 그죠? 여기가 지금 1, 3, 5, 7인 거니까 A랑 겹치는 게 지금 한 3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인정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좀 헷갈릴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차집합으로 생각하면 훨씬 간단하죠. 그죠? 여기서 이만큼을 빼버린 게 3 하나인 거니까. 그지? 그럼 이만큼을 뺐다는 소리는 여기가 얘 이미 갖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A랑 B랑 겹친 게 너기 때문에 A가 얘네들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미. 겹친 게 2, 4, 6인 거니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진짜로? 돼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기 위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조금 더 헷갈릴 수 있거든요. 너네만의 집합에 대해 정립이 좀 되어 있으면 사실 내가 얘기하는 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쌤이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조금만 벤다그램 그려봤으면 좋겠다. 이 벤다그램을 안 그리고 집합을 설명하려면 한 2시간 넘게 쌤이 떠들 수 있거든요. 근데 벤다그램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립이 좀 되어 있어야지 문제풀이가 좀 깔끔해져요. 벤다그램을 먼저 적용을 한 다음에 식으로 작성해도 돼요. 소수령 때. 문제를 푼 다음에 그냥 식으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뭐 그게 훨씬 간단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8번. 8번도
전체 집합 U가 있는데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전체 집합 U가 30개고요. A는 12개, B는 17개, 합친 건 24개. 근데 이게 누구라고 하냐면 겹친 게 아닌 거의 개수. 자, 선생님, 전체 집합 U가 얘가 지금 30개예요. 됐나요? A 집합은 12개고요. B 집합은 17개고요. 합친 게, 이게 지금 다 합친 게 24개래요. 합친 게. 그럼 얘네들이랑 더하면 몇이에요? 29개죠. 29개죠. 29개인데 24개가 되려면 5개가 여기 겹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여기가 7개, 여기가 12개 돼서 합친 게 24개가 되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냥 봐봐요. 겹친 게 아닌 거 구하래요. 겹친 게 누구예요, 지금? 5가 아닌 거 몇 개예요? 25개. 답이 25개. 이해돼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조금만 그려보고 판단을 해달라라는 거예요. 식으로서 하려고 하기 전에 조금만 벤 디아그램을 좀 나타내보고 정리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가 끝입니다. 아, 목 아파. 그럼요.